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수하고 똑똑한 아이들 정말 잘 키워서 국가의 훌륭한 인재로 만드는 것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국가에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도 대단히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극대화된다는 것 정말 개인적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정말 우리 아이가 정말 우수한 능력을 가졌다면 그 능력에 걸맞는 그런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웩슬러 지능검사 최근에 많이들 받아보시죠? 웩슬러 지능검사 정말 필요합니다. 한 번쯤 받아보는 거 좋고요. 어떤 분들은 뭐 두세 번씩 받아서 아이의 능력을 확인하려고 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자, 웩슬러 지능검사를 받게 되면은 그 웩슬러 지능검사 중에 시공간 척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시공간 척도가 무엇이고 이것을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에 관한 얘기입니다. 시공간 능력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에 관한 얘기죠. 자, 이 시공간 검사, 이 시공간 척도에는요, 두 가지 하위 검사가 있는데요. 하나는 토막작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는 퍼즐이 있습니다. 퍼즐은 이제 모양 맞추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퍼즐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들은 인간에게 어떤 능력이고, 그리고 이런 능력을 우리가 왜 필요한 것인가? 우리 인간은요,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정보 중에는 크게는 그림으로 되어 있는 정보가 있고요. 또 하나는 언어로 된 정보가 있습니다. 어릴수록 아이는 그림으로 된 정보를 쉽게 받아들이죠. 쉽게 받아들이고요. 언어로 된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된 것이 사실은 먼저죠. 왜 그러냐? 아이는 태어나서 세상을 보면은 전부 다 물체로 되어 있잖아요. 입체도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입체도형을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보를 머릿속으로 받아들여서 그 정보를 잘 저장해서 어떤 틀을 만들면 그게 바로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 지식이 되는 것이죠. 지식은 바로 점점 더 발전하게 되면요, 그 지식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게 되고, 또 예측하는 것 이상으로 모든 고차원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언어와 시공간 능력, 즉 그림과 관련된 그런 정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공간 능력 척도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는 과연 뭐를 의미하는 거냐? 첫째는요, 평면 도형을 기억하는 능력이 어떤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평면 도형을 기억하는 능력이 어떤가. 그래서 이 토막작이라는 그런 그 소검사에서는요, 그림을 처음 본 그림이죠. 처음 본 그림을 보여주고 그대로 만들어 보게 하는 겁니다. 그대로 만들어 보게.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해가지고 만들어 보는, 그림을 딱 보고 기억을 정확하게 하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지만, 그림을 딱 보고 기억하는 게 늦어지면,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면 그걸 만드는 속도가 대단히 느려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처음 본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한 것을 재생하게 되죠. 재생하게 되는데, 사실 여기서는요, 바로 그린 그림을 실제로 재생을 해서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런 그런 능력은 그러면 낮다고 하면, 좀 기대보다 낮다고 하면 어떻게 높여줄 것이냐 하는 것이죠.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런 겁니다. 같은 모양 그대로 그리기, 이런 거를 많이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모양을 그대로 그리는 거는 창의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그림은 그렇게 그리면 안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아이는요, 똑같이 그리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자기 맘대로 그리는 게 절대 창의적인 게 아니에요. 똑같이 그리면서 거기서 개선과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피카소가 어릴 때 그림을 배울 때, 그림 공부를 처음 할 때, 어릴 때 유치원 시기에,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그림을 그렇게 기가 막히게 창의적으로 그렸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같은 그림을 반복적으로 그립니다. 그렇게 하다가 점차적으로 자기의 생각과 이념이 그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면 도형을 자꾸 그리게 하는, 똑같이 그리게 하는 거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런 방식을 써보면 좋고요. 둘째는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체 도형의 개념이 얼마나 확고한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입체 도형의 개념, 도형의 개념.
입체도형이란 말은 다시 말해서 물체죠. 물체의 개념이 얼마나 머릿속에 확고하느냐. 여러분들 개념 그러면 대개가 언어만 있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언어, 개념. 맞아요. 언어도 개념이 있죠. 그러나 언어 이전에 뭔가요? 개념이 바로 언어 이전에는 도형이고 모양입니다. 물체입니다. 그렇죠. 사실 자 개라고 하는 그런 어휘가 있죠. 자 개라고 하는 거. 개는요 상당히 많은 종류의 개들이 있어요. 개들의 종류 그러면 뭐 수없이 많잖아요. 그거를 총칭해서 우리는 개라고 그럽니다. 개라고 그래요. 자, 그럼 개라는 말 이전에 뭐가 있었나요? 물체가 있었던 것이죠. 그처럼 물체가 먼저 있는 거예요. 입체도형이 먼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물체에 관한 개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체에 관한 그런 개념 형성이 잘 되면 바로 그것이 이제 그 아이의 어떤 지식의 어떤 체계를 잘 형성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이들은 또 자동차를 되게 좋아하죠. 자동차 되게 좋아해요. 자동차에는요, 현대차도 있고 기아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수입차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차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의 가장 기본적인 모양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바퀴가 4군데 바퀴가 달려 있어요. 바퀴가. 어떤 차는 뭐 바퀴가 4군데보다도 더 많이 달린 그런 트럭도 있지만, 그러나 일단 승용차로 본다 그러면 일단 승용차는 바퀴가 4군데 달려 있어요. 그리고요, 이 바퀴가 또 사실은 모양이 또 약간 다르기도 하고요. 같기도 하고요. 차마다 조금씩 다르죠. 자,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내려가 있고요. 사람이 타는 곳은 올라가 있고요. 또 뒤에는 내려가 있고요. 어떤 기본적인 그런 모양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자동차 그러면 기아차든 현대차든 수입차든 어떤 차든 간에 기본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 가장 기본적인 모양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전형이라고 그래요. 전형, 프로토타입이라고 그러는데요. 전형이라고 합니다. 전형이 뭐냐? 바로 모든 자동차들의 가장 아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모양, 그거를 말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사실은 머릿속에 저장을 하고 개념으로 형성하게 돼요. 이게 물론 뭐 자동차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면 꽃도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새라는 것도 해당되고요. 개라는 것도 해당되고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 머릿속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모양을 잘 저장을 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해석을 하고 세상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보면 퍼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 개 조각을 내놓는 거죠. 하나의 그림을 조각을 2조각, 3조각, 점점 조각의 수가 늘어나요. 조각 수가 6개, 7개 나면요. 사실은 그 하나만 가지고 이게 무슨 그림이라는 것을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모양, 어떤 그 물체의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는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걸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래서 아이들은요, 어떤 이런 능력을 길러주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그런 물체를 접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호기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물체를 바라볼 때 그걸 자꾸 못 만지게 하거나 피하게 하시면 안 돼요. 많이 만져보고 많이 자꾸 접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릇이라는 것도 굉장히 많잖아요. 집안에 그릇. 또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신발도 있잖아요. 운동화도 있고 뭐 구두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신의 모양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그래서 다양한 모양을 접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이 아이들의 입체 도형의 개념을 잘 확고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냐? 공간 감각이 잘 잡혀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공간 감각이 잘 잡혀 있는가. 이 공간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이제 위치를 말하는 건데요. 이 시공간이라고 하는 검사 말고 다른 곳에 이런 검사가 있어요. 이런 하위 검사가 있는데, 바로 위치 찾기라고 하는 검사가 있어요. 이 위치라는 건 큰 그림 속에서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죠. 아이들이 보통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풍경화 같은 거 그리죠? 풍경화에는 대개가 집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산들이 있고요. 하늘엔 구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에는 무슨 들이 있고요. 뭐 나무가 있고요. 뭐 또 그렇게 집 근처에는 강아지 한두 마리가 또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그림이죠. 이걸 한번 쭉 본 다음에 그 위치가 어디 있었는지를 금방 알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림 딱 본 다음에 그림을 덮고 강아지가 어디 있었지? 이런 식으로. 또 집은 어디 있었지? 작은 집과 큰 집은 어디 있었지? 위치, 그림 전체 중에서. 이런 것이 위치와 관련된 공간에 관련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눈이 좀 어둡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는데 똑같은 곳을 갈 때마다 새롭게 하는 거죠. 그 건물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건물이나 길이나 이런 위치, 전체적인 그런 감각이 머릿속에 이미지로 잘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공간 감각이라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위치,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체들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요, 사실 이런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서 부모님들은 아이가 사실은 많은 그런 외부에 접촉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길도 가보고, 시장에도 가보고, 그 다음에 무슨 버스도 타보고, 이렇게 다양한 그런 외부 활동을 해보는 것이 굉장히 좋아요.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을 하신다든지, 아이들을 데리고 어떤 마트에 가신다든지, 하여튼.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가는데, 가긴 가요. 그런데 아이는 끌려가요. 자기가 그 길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요. 이러니까 여러 번 갔다 와도 거기를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갔다 왔는지 모르는 사례가 대단히 많죠.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죠. 아이가 앞장서서 가는 거 정말 필요합니다. 아이가 길을 찾게 하는 거 정말 필요해요. 자, 오늘 제가 웩슬러 지능 검사 중 시공간 척도는 무엇이고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첫째는 평면 도형을 기억하는 능력이 어떤가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둘째는 입체 도형의 개념이 얼마나 잘 확고한가, 얼마나 확고한가를 물어보는 것이고요. 셋째는 공간 감각이 잘 형성되어 있는가, 잘 잡혀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지식을 만들어서 머리에 저장하고 있죠. 지식의 체계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지식이 없으면 생각도 없는 것이죠. 지식이 없으면 생각이 부족하게 됩니다. 없는 건 아니지만 생각이 부족하게 돼요. 생각이 부족하면 바로 굉장히 일을 그르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런 정보를 통해서 지식을 잘 형성하고 그 지식을 통해서 바로 생각을 아주 깊이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만드는 것이 영재교육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